또 안부만 묻고 찾아뵙지 못했던 다른 할머니도 오랜만에 얼굴이 배웠습니다. 공부했습니까? 할머니네 집 현관에서 손소독도 철저히 했고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서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요. 그 함께 방문했던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아뵈고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박찬진 시민모임 이경희 대표님을 알아보시고 아는 얼굴이라고 하시면서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이 반가우셨는지 이날따라 기분도 너무 좋으셔서 평소보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희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또 할머니께서 늘 앉아 계시는 또 자리 뒤로는 바깥 풍경이 액자처럼 잘 보이는 곳이었고요. 또 커다란 TV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대신 자막으로 좋아하는 프로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늘 따님과 또 요양보호사님이 정성껏 맞춤형으로 돌보고 계셔서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습니다. 저희가 가겠다고 하니 또 언제 보냐고 헤어지는 아쉬움을 또 너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 또 뵈러 오겠다고 꼭꼭 약속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미리 전화드려서 할머니 저희 11시 반쯤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할머니는 11시 20분에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12시가 다 되도록 안 온다 하시면서 전화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약속보다 한 10분쯤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또 마당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다 집안으로 들어와서 11시 20분에 12시가 다 되도록 안 온다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희랑 살짝 엇갈렸지만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 도착해서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늘 가는 시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마트로 향해서 김, 설탕, 커피 등 할머니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물품 사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코로나 예방주사를 침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침 맞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맞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지난달에 이어서 또 미나투판이 한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뵈러 갈 새로운 활동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넷이서 늘 혼자서 하트를 치며 시간을 보내시는 할머니는 4명인데도 벌써 몇 장 주고 몇 장 까면 된다고 계산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제가 눈치 없이 그림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할머니를 이긴 적이 있던 저는 이번에는 완패할 생각으로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패를 지켜보며 치기 시작했죠. 늘 함께 방문하는 다른 활동가도 점수가 없는 패만 걸려서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가가 지난달 저와 같은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맞추고 연속해서 이기고 만 것이죠. 지난달 할머니의 대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기고 가거라, 기분 좋게 이기고 가거라 했습니다. 저는 혹시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게 잘 쳐라 이런 눈치를 주며 계속 을 이어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서울 가는 길을 걱정해 주시면서 더 놀고 싶지만 서울 가야 하니 이번이 마지막으로 칠까 하십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또 지고 새로운 활동가가 또 이기자.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차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두 판이나 더 치고서야 헌법, 할머니가 이기는 윤리, 판에서 도덕, 우리 모두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리 활동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나라가 나중에야 말했습니다. 상식이 다른 통하지 않는 활동가가 나라가 왜 되겠습니다. 맞는 그림이 있는데도 안 맞추고 나라의 국가는 지금 지금 몰랐다고 말입니다. 바닥이 아쉽게도 났고 할머니와 시간은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고 가거라. 경제는 지금 또 기업삼법, 보겠네. 중대재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산하고 다음번에 또 있고 꼭 소상공인과 돌아오는 자영업자는 길에는 영업 규제로 저희들 가방에 지금 망해가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또 들어있습니다. 안보는 그리고 지금 저희 뒤에는 할머니 말씀 무장 군인들이 국민을 지킬 우리 군인들이 할머니도 무장 많이 해제로 건강하시고
계속 건강만 하셔서 매달 찾아뵙고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수도권 지역 방문 허락하시는 할머니들 찾아뵙고요. 또 우리가 들어갔으면 방마치 관리를 못하게 하잖아. 오늘 나오신 관리를 똑바로 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눔의 집 방문해서 또 한 번 더 만나뵐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소식 서로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겠단 말이야. 네, 수고 많이 그리고 했고요. 국민을 지킨 국민들은 연대 발언 무장예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연대 지금 발언을 해주실 100만원 군대가 다 됐고요. 지금 외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원의 행님께서 외교는 대독해 주시도록 완전히 하겠습니다. 국격이 떨어져서 바닥에 지금 떨어져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한나라의 수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승배입니다. 지금 국민을 여러분, 상대로 혹시 지금 과거 생체 중국의 실험을 하고 호안시대 있습니다. 양진이라는 선비를 코로나 아십니까? 백신으로 만약 국민들을 이 이름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생체 실험하고 분이라도 있는 이 말은 중심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나와 당신이 안다. 흔히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자주 쓰이는 이 말은 얼마 전에 양진이 미국의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러 온 국무성에서 사람들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국무성에서 속에 지금 뇌물을 발표한 바치러 온 내용이 사람은 36쪽에 이야기를 달하는 듣고 곧장 대한민국의 돌아갔다고 독재 세력 하지만 중에 안타깝게도 아까 세상에는 대통령 하늘과 땅이 말씀하신 자신과 대로 피해자가 아닌 것만으로는 박원순이 첫 반성하지 번째로 않는 나와 있고 사람들도 두 번째가 오거돈, 세 자신이 번째가 지금 저지른 우리가 죄의 이 양심의 자리에서 가책을 비판하고 느끼지 있는 않고 용량이 나와 피해자의 있습니다. 절규에 귀를 용량이 닫으며 어떤 하늘과 의미입니까? 땅을 바라보며 있어 부끄러움을 느끼지 무한반인을 못하는 타라 그들의 행태가 지금 이어지는 걸쳐서 와중 또 다른 법인 누군가가 계좌를 안 안다면 받고 저들의 자신은 출산과도 같은 계좌로 생활을 그 변화시킬 수 행위의 있을 후원금을 받아 거다라고 생각한 몇 사람이 아파트 5채 나타났습니다. 이상을 사고 다른 지금 그때는 유언을 부르고 1988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치솟던 시기에 호의 의식을 하고 일본 국가와 있는 오키나와를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일 마치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한 구조를 내딛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정호, 김혜원, 김신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정신대의 흔적을 따라 조사하고 그를 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이후 진실은 바람을 타고 퍼지는 꽃잎처럼 느리지만 확실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싹을 틔운 꽃씨 중 하나가 바로 정대협의 창설이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91년 8월 16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침묵을 깨고 거짓말처럼 떠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언에 응답할 때입니다. 절망스러운 과거를 짊어지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외치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 착각하는 일본 정부에게 그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많은 사람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며 현장을 지켜주시는 정의원 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애국 시민들이 깨어나서 이 자타 세력을 빨리 여러분들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를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연대 발언 하신 저 분은 아침마다는 독일 제가 코리아 한시를 협의회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자, 이제 행동의 공연 맞춰서 한종화 대표님이신데요. 정의기업 연대의 오늘 호랑님께서 국회의원이 대독해 왔어요.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호감느냐 이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안녕하세요. 봄이 오는 베를린에서 1484차 수요 시위를 위해 따뜻한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3월 18일 베를린시 미테고 의회는 과반수로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테고의 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때까지 소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는 내용입니다. 12월 1일 결의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태구청의 미적한 태도에 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안을 제안한 좌파당 티로 오르히스 의원은 소녀상은 단순히 한일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군사 분쟁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근원적 문제이고 독일에서 아직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코리아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를 넘어서 인종차별 및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념비로 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두 차례의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피해자를 기리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베를린 시민의 새로운 추모와 항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리아 협의회는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이례적 참사가 아닌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인종주의에 기반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역시 아시아 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화, 도구화되기 일쑤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는 나날이 극심해져 갑니다. 평화의 도시 베를린 관광 명소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Many small people who in many small places do many small things that can alter the face of the world. 정의연과 정의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미국, 유럽에서 할머니들의 정의, 인권, 존엄 회복을 위해 함께 외쳤듯이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는 우리의 힘은 연대입니다. 베를린은 일요일에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시안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 것입니다. 백인, 아시안, 흑인 등 인종을 뛰어넘는 연대로 증오 범죄의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평화적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외침을 계승하는 역사적 연대의 장인 수요시위에 국경을 넘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코리아 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행동대표 한정화. 네, 역시 스테 판이님의 발언문을 이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물러나면은 틀림없이 자살을 당합니다. 왜 당하는가? 안녕하세요. 없고 애틀랜타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찰은 백인 남성 가해자의 입을 빌어 안 좋은 하루를 보내서 유혹을 떨치고 싶어서라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미국 경찰의 모습은 강남역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한국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애틀란타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트럼프의 혐오 발언과 더불어 급증한 아시안 혐오 범죄, 미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백인 남성의 백인 우월주의 범죄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떼어놓으려는 시도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며 아시안 여성들이 겪는 인종차별, 성차별을 지워버릴 뿐입니다.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프레임은 미국 내 아시안들에게 성공하려면 개인이 열심히 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백인들이 지어놓은 사회체제에 의해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삶이 체계적으로 억압당하는 걸 숨기고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소수민족들끼리 파이 싸움을 이어가길 바라는 백인 지배자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공한 이민자의 삶을 살기 위해 차별도 아픔도 뒤돌아보지 못하고 굳게 짓누르고 있는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 소수민족 프레임은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삶을 짓누르는 모범적 피해자 프레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2차 세계대전 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침묵하게 만들고 최근 램지어 교수처럼 아예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시선과 손가락질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돌립니다. 어제 콜로라도 본도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셀 수 없을 만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이 경찰에게 살해되고 미국에서는 빈손의 흑인들이 거리에서 경찰에게 살해당할 때 8명을 살해한 백인 남성 가해자는 그의 동기를 대변해주는 경찰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전례 없이 이어지는 아시안 혐오, 여성 혐오, 혐오와 폭력이 뒤섞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나만 편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억압하는 지배자가 불편한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아픔마저 뭉개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픔이 이야기되어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이러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노력이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목소리를 덮이지 않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이 안식하시길 보십시오. 아까도 유가족분들이 다시 저희들, 살아갈 용기를 친구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염법 위반도 안 지키면서 74세, 자기 성적 편들끼리는 벤츠 그렇게 51세, 봐주고 대화하고 순차킴 하고 있습니다. 69세, 영유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63세, 델라이나 세상을 애슐리 향한 양 거짓말쟁이들입니다. 33세, 폴 세상을 앵글의 향해서 미셸 거짓말만 54세, 치웠고 앞으로도 거짓말만 칠 자들입니다. 49세, 그리고 더유페 그 거짓말을 44세. 통해서 감사합니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네, 세 분의 연대 발언을 모두 마치고 절대 용서가 지금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정의경 연대 한경희 자, 같은 편인 이 종로구청장이란 자가 원래 이 자리가 집회금지구역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니까 저들한테 불리하니까 여기를 집회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코로나 때는 집회금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집회 1순위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집회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 저자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스스로 저희들끼리 그 거짓말을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합심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 집회금지구역 특정 지역만을 상대로 집회금지를 못하게 했던 이 집회금지구역은 반드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리게 되면은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우파가 이기는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간은 이 우리 편입니다. 수요시에서 함께 싸워나가서 할머니 오늘 반드시 말씀하셨던 이기도록 것처럼 합시다.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2시에 단호하고 저기 당당하게 한빛광장에서 편안함 11쪽에 추모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공식 많은 사죄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대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아, 예, 동의 그렇습니다. 아니다. 아까 제가 우리는 미국 사죄를 국내 원한다. 인권 우리도 보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영이가 거기 할머니 문제가 되어 있다. 말씀 부패한 간직하고 자로. 할머니 손 그 잡고 부패한 자라는 멈추지 않고 사기꾼보다 더 포기하지 않고 나쁜 인간입니다. 수요 시위 이어나가고 그런데 미국 일본군 성노예지 국내부 문제의 인권 정의로운 보고서는 해결을 또 위해서 어떤 것을 지적했냐.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하게 할머니가 표현의 원고로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계셨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한민국이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 민주주의 소송 국가에서 판결이 정치적 표현의 지난달 자유 8일에 있었죠. 이거는 민주주의 오늘, 국가 최고의 가치인데 오늘 이게 억압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뭐로? 그 우리 바로 법원에 코로나라는 있는 질병을 미국 상대 문재인이가 손해배상 정치적으로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 재판 이게 변론이 미국 오늘 국무부 2시에 인권 보고서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지난 민주 1월 세상이고 8일 우리 세상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일본군 국민들이 상대로 한국 땅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일본군 것입니다. 위안부 그래서 인권 피해자에 보고서에 대한 그렇게 손해배상 기록되어 있다.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 여러분들도 일본국의 가해 지금 책임을 표현의 물어서 자유가 분명하게 심각하게 물어서 위협받고 배상을 있고 하라는 이 판결을 심각한 위협은 내렸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는 위협이고 세 번에 걸친 민주주의를 토론회를 살해하고 통해서 이 있는 의미를 살해범들입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또 문재인이가 확산하는 과정을 국민의 지탄을 그런 받고 실천을 있고 해왔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30%대로 실제 이 판결은 아마 가면 갈수록 20%대 끝내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세계 최악의 지도자로 일본군 위안부 몰락할 것이 피해와 같이 뻔합니다. 인권을 왜 심각하게 뻔한가? 침해한 경우에는 인간같이 않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존엄과 계속 가치, 영입해서 재판 장관으로 청구권과 앉히고 책임자로 인권 앉히고 존중의 원칙, 윤명 같은 저런 세기꾼에게 국제 가슴에 면제 껍질을 법리보다 달아주고 앞서야 이런 한다는 행위에 대한 명쾌한 결과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처벌이고 응징입니다. 또 악한 자는 1965년 반드시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자연의 의지고 한일하고도 인륜의 개인 의지인 것입니다. 청구권이 소멸된 인류 것이 사회의 의지인 아님을 것입니다. 확인한 그래서 판결이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앞으로 미래가 극적으로 죽음의 길밖에 없다. 일본군의 그리고 행위가 인간과 한자가 반인도적 없는 범죄임을 인간들도 분명히 미래는 하였습니다. 죽음의 길밖에 없고 피해자의 우리 육체적, 저 청년들도 정신적 고통에 박수 속에져 있는 애들 사법부가 내가 박수 속에서 나오라고 그 계속 고통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피해자들의 저희들의 절박한 인생도 호소에 저 응답한 나무 상자 것이었습니다. 속에 들어가서
이번 두 번째 이어지는 나무 2선밖에 안 된다. 과정도 그러니까 빨리 나무 이와 박스를 같기를 탈출해서 나오라. 진심으로 이 말을 바랍니다.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 청년들을 이 윤미향과 자리도 어른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는 이렇게 인간들이 말씀을 저희들을 드리는 정치적으로 이 이용해 먹고 참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저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고 저희들의 사실을 인권을 왜곡하고 착취 비틀어서 운행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절대로 저 가해자입니다. 청년들에게 저 박수 치고 들어가서 수요시 저런 행위를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저 어린들이야말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너무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집에 들리고 계시는 있죠. 부모님 생각해서 이 빨리 논의가 부모님 세계적인 곁으로 학문의 돌아오고 영역에까지 경제 들어가 활동을 피해치고 하고 있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현실입니다. 그런 행위를 해라. 법의 논리가 지금 윤미향과 왜곡과 너희들이 부정의 함께하는 그 방패너기가 행위는 되어서는 안 인생을 될 것입니다. 정치는 행위임을 피해자는 너희들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약한 빨리 소수자라 깨닫기 바란다. 할지라도 너희들 옆에서 가해자에게 나가고 있는 저 당당히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절대 정상인이 아니고 가해자는 참된 그들이 사람도 국가나 아니고 국가 선한 사람도 행위자처럼 아니고 윤명이라고 하는 아무리 그 사기꾼과 큰 권력이라 방조하는 할지라도 사기 마땅히 방조자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너희들은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사기꾼 기록해가는 과정이기를 진심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빛광장 천안 또 추모 조금 집회로 전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리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연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 애틀란타 총격 사망 피해자들 애도하고 그리고 인종주의 차별,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한정화 대표로부터 연대 발언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한 피해자를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폭력과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과 평화의 상징이지요. 특히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그 건립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소녀상이 상징하는 보편적 여성 인권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평화의 소녀상이 아시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연대 행동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혁선 할머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실천,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혐오에 맞서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확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꼭 두 손을 맞잡고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잡은 손으로 세계 시민들과 손잡고 성차별, 폭력,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이 길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오늘 제1484차 일본군 생일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부모님께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에 찾아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어두운 침묵을 깨신 후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평화로에서 수요 시위를 시작하고 벌써 1484차를 마주했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진실을 품은 정의로운 외침은 국민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시아의 여성의 몸을 소물품처럼 취급하며 벌인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전쟁 범죄를 고발했다. 이 정의로운 함성은 전 세계적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함으로 정의와 평화의 물결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가해자 일본의 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는 매칭을 하거나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당연했다는 식의 참담하고 부각한 논리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설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맥심으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교수 존 마크 렌저의 주장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즉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합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상품이나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인간과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일본군에 의해 짓밟히고도 꿋꿋하게 살아 평화적 항거운동을 계속해오신 할머니들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물론 성폭력에 반대하며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일부 언론도 가세하여 진실을 외면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의 논문과 같은 가짜뉴스 혹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로 진실을 덮으려는 활동을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확대하여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이셨던 정복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으로 줄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의 증거와 증인 앞에 그 진실을 인정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법적 배상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수세적 대응이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의로운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역사를 은폐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1년 3월 24일 제148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및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일동. 이것으로서 오늘 1484차 정기 수요 시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만 안타깝네요. 예.